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적극 행사할 때 나라도 정당도 주권자를 존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으로 꼭 참여해 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가 되겠지만 용기와 결단으로 새 길을 열면 그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꼭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모든 삶의 시스템들은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100% 가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책, 행정이 과연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될지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동사무소 찾아가서 꼭 이렇게 뭘 쓰고 지장 찍고 뭐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화되다가 이제는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너무 무수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좀 쉽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20세가 되면 20세가 알 수 있는 거 앱 하나에서 보시면 되는 거냐. 전화번호 그죠. 자기 나이, 뭐 성별, 뭐 사는 지역, 뭐 소득 수준 이것도 누르면 쫙 펴지게 이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알려주려니까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닭이냐 계란의 문제인데 특히 젊은 애들 입장에서 내가 내 정보를 공개를 해줬는데 내가 혜택이 있으면 계속 그게 머물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던져서 줘야 되는데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관점의 발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맨날 고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구 연한이 3년이 됐으니까 고칩니다라고 안내 문구만 하나 붙어 있어도 사실 지나가다가 아, 여기 보도블록이 내구 연한이 3년이라서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제가 어딜 다녀봐도 보도블록 고치면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성남에서 나는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알려주는 역할이 사실은 그 정책 홍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들이 조금 맞춤형으로 이렇게 푸싱이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닿는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아는 사람만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롯데리아 가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들어서 주문을 하더라고. 근데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신청률이 일반 업종의 88%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2%는 핸드폰으로 1분 이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잘 못하거나 그 자금을 모르는 분들 계시겠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분들을 위한 뭐 디지털 문맹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 부모님이 군포에서 소상공인 음식점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사님이 하신 정책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하고 도민들이 가장 또 좋아했던 거 현장에서 느꼈던 거 하나가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그 뭐지 재난 지원금 10만 원씩 충전해서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참 좋았는데 그 중앙에서 그거 가지고 자꾸 토론이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3차가 받을 때는 이제 좀 한 방에 좀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시간 제한 업종은 300만 원 매출 감소가 1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300만 원 받아도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 코로나를 좀 이렇게 방역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지사님의 정책이 훨씬 현장에서 와닿는 거고요. 실제로도 소득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꼭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좀 늘고 조금 완화되면은 강력하게 한 번 더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번 지급했는데 이제 이걸 지역 화폐로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러니까 그건 통닭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닭을 사와야 되잖아요. 닭을 키워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뭐 오직 절박하시면 저런 말씀하실까 싶은데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진짜. 전통적인 자영업은 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나 뭐 그 적응이 잘 안 되겠지. 뭐 배달도 잘 안 될 테고 신속하게 배달 특급 가입해가지고 무조건 배달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환이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쪽지로 주셔도 제 SNS 쪽지를 주시면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전은 본체와 저쪽 건너편에 보시면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기존의 조금은 김정과 이 가구랑 이런 것도 실제 사용하셨던 물건들입니다. 가디건도 실질적으로 입으셨는데 저희가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저 사진 가디건하고 같은 가디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얼굴 갖다 대고 보시면 젊었을 때의 등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 전시 공간은 뚝방을 달았던 유신 정권의 그런 시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2번 하셨기 때문에 옥사, 옥고에 도로에서 지금 그도서 지향했습니다. 만약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여기서 지금 피신을 해주고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많으셨구만.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1970년) 70년대 성남으로 이사 와서 온 가족이 공장을 다닐 때 저와 제 동생들 어머니가 사진을 찍혔고 이제 이 사진을 찍은 게 저희 셋째 형님이십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또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이미 이제 다 떠났는데
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때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삶은 나아질지 몰라도 이제 희망이 사라진 내일이 더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됐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했던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가 뭐 중요하겠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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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 이재명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왔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왔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특히 이제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은 정말로 효과 높은 경제 정책이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1번이냐. 저는 1번 공약은 사실은 성장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회복의 방법으로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정사회 실현, 또 하나는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성장하고 거기서 일자리와 기회를 더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하위 단계에 여러 가지 공정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그 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중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요. 분차적으로 꼭 할 겁니다. 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꼰대인가 아닌가. 꼰대적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적 성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생각하고요. 좀 덜 꼰대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4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 4일제 좀 빨리 우리가 언젠가는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보통 네. 이제 취업 국가 책임제라고 네. 보통 불리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직업을 유지하는 정책이 같이 있습니다. 시간이 네, 짧아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시간 다 쓰십시오, 그냥. 네. 금융 제도를 같이 시행해서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추 후보님한테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써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당의 당원들이고 또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본시가지 그다음에 분당 두 지역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퇴임할 즈음에는 충분한 도시 통합을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분당 주민들도 성남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남북북의 이제 발전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산하기관 이전이라든지 북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이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 단계가 됐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앞으로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택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시고 고통이 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거주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돈벌이용으로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몇몇 기업들이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부서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관료들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부동산을 필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집값이, 땅값이 오른다는 뜻인데 그걸 이제 집값 오르는 걸 막겠다고 정책 발표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비주거형 투자 투기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통해서 부담이 되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면 사실 160만 세대나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임용과 승진을 할 때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승진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죠. 저항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면 됩니다. 정치인은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항과 반발 또 표 떨어질까 봐 낭설이는 경우가 많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이익이나 표 개선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일들은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정성장,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저성장, 기회 부족이 원인입니다.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성장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공정한 성장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 투자 국가가 필요합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